안녕하세요. 하다학원 부대표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학생들의 입시를 지도했던 13년차 원장이자 강사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벌써 4번째 저희 중학생들을 고등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인데요. 중간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사실은 중학교 기출문제보다도 고등학교 기출문제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올려보낸 아이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누구누구 이런 거에 틀렸겠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고등학교의 내신, 즉 교과가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인근 고등학교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평가되는 어떤 유형들, 주요 문법, 그 다음에 뭐 출제 난이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의고사라든지 부교재, 교과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그 각 출판사 교과서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과서 본문을 가지고 고등학교 유형들에 대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 얘기 좀 해볼까요? 정시가 40%로 확대가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그 고교학점제 때문에 또 그 선거 덕분에 예비고1 학생들의 입시도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입시도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입시도 모두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설명에도 3개를 해야 돼요. 극한 직업이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저를 믿으시고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입시를 한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를 누가 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가는지, 경쟁률은 얼마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네가 예비 고3이고 예비 고1 그리고 우리 황금대 쥐띠들 그리고 밑에 초등학생들입니다. 약 43만 명에서 47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수능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입시를 치를 고3 학생들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약 47만 명인데 4년제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이 약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N수생을 더하면 되는데 올해는 뭐 정시 확대라든지 약대 이슈로 해서 재수생이 사상 최대 비율을 갱신했습니다. 올해 지원자들을 참고해가지고 재수생이 13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47만 명에서 12만 명을 빼고 13만 명을 더하니까 46만 명이네요. 서울대에서 올해 선발 인원은 3,472명이에요. 와,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뽑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지원자 수로 보면 상위 0.8%의 학생 비율입니다. 스카이는 11,533명, 2.5%죠. 자, 아래를 보시면 우리 집 근처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일 거예요. 이곳을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비율로는 약 11.5%죠. 자, 우리는 이 비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내신을 상대평가로 적용할 때 2등급의 비율이 약 11% 정도, 11% 꼭 기억해 주세요. 학과의 선호도를 배제한 통상적인 대학 서열을 말씀드릴게요. 웬 과별 특징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게 좀 별로이긴 한데요. 우리 설명에 자주 등장하니까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어머니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를 비롯한 특수대학들을 포함한 서열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남자친구들 경찰관들 보면 다 멋있어서 막 경찰대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석하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서열 넘버 1입니다.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진짜 겸손하게 인서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너 혹시 서경대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럼 잘 모릅니다. 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원하는 곳은 인서울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는 상위 15개 대학이야. 아니면 20개 대학이야. 보통 저희 아이들은 여기 이렇게 건동, 홍숙 포함한 바로 밑에 라인. 국순세 단성 요 정도. 네, 국순세 단성 여기까지를 아이들이 인서울로 알고 있고요. 요 밑에 7, 8 레벨의 학교들은 잘 모르거나 위치를 잘 모르거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전형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입시를 공부하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고 이 전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교과, 서류, 대학별고사, 실기, 수능입니다. 교과는 학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 성적. 자, 그리고 서류는 뭘까요? 서류는 생기부. 생기부에는 성적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세특, 획특 등등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 등 우리 친구들의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죠. 대학별고사는 뭘까요? 대학별고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인데요. 뭐 논술이라든지 면접, 실기고사 등등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적성고사를 말하기도 했었어요. 실기는 특별한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일단 교과와 서류, 대학별고사, 수능 이 네 전형 요소를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해서 입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형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정시 전형은 우리 남학생들 되게 좋아하는 전형이에요. 거의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고요.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정말 이 수능 한 방으로 갈 수 있었던 정시의 꿈을 무너뜨리는 교과에서를 가지고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긴장하면서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5, 6학년 아이들의 수능과 내신 자체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현재 예비고일 친구들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시 전형을 살펴보면 논술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살짝 우리 친구들에게는 거리가 있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것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우리 친구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결과 중심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가 그 과목을 듣는 선생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성적의 추이는 어떤지까지도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평가하는 것을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그 가중치를 교과 가중치를 많이 두기도 하고 최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면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따라서 교과와 서류와 대학별고사, 실기, 수능 이 5가지 전형 요소들의 배합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 이 수시는 이 교과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에서 성적과 학생부 종합에서의 성적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성적표거든요. 보시면 단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위수라는 말이 주당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어는 주당 5시간을 공부하는 거고요. 과학 중에서 생명과학은 주당 2시간, 화학은 4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위수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위라는 용어가 학점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순간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입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은요. 단위수, 학점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모든 평가 방식조차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떠한 집단에서 그 집단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는 부분들에는 이렇게 원점수가 표기가 되는 거고요. 이 원점수라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맞은 점수, 과목 평균은 그 과목의 평균, 그리고 오른쪽 표준 편차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시 표준 편차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자, 보시면 입시로서는 경쟁의 정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큰 과목들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덜 치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과목들은 굉장히 치열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영어 1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338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표준 편차가 20.8이에요. 즉 평균은 59.8이고 이 평균 점수를 기점으로 해서 3만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338명의 아이들 중에서 43명이라는 우수한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43명의 우수한 집단 안에 이 아이가 들어갔고 여기서 보시면 원점수는 88점을 받은 거예요. 평균은 87, 즉 우수한 집단에서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판단이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공통 교과 과목, 그 과목의 평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